네, 안녕하세요. 박기환영입니다. 자동차 전문기자 앞에 올해의 차를 뽑는 실차 테스트 구간인데요. 사실은 이 차들 이미 다 타봤습니다. 그런데 차들을 타본 것과 한 자리에서 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보고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올해의 차 실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차를 선택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나와 있는 차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차, 파나메라 E 하이브리드 있고요, 그랜저 있고요, 여기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야, 이 레어템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만 봤지 길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 레어한 자동차예요. 저기 보면 렉서스가 있습니다. 와, 이건 귀한데. 메르세데스 벤츠 EQE, 그리고 아이오닉 6, 모트라인 올해의 차에 빛나는 ID4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BMW 7 시리즈 아니죠, BMW i7입니다. i7, 그것도 투톤으로. 야, 이게 오늘 귀한 차들 여기 다 모였어. 오, 여기 또 귀한 차 있습니다. 여기 제네시스 G70 전기차가 여기 있고요, 볼트 EV, 폴스타도 있고요, 에스컬레이드도 있네요. 그러면 이 차 중에서 제일 먼저 타보고 싶은 차는 어떤 차예요? 아무거나 타라고 해도 사실 폴스타 탈 것 같아요. 연식이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운 컬러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폴스타 신형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차들도 물론 다 타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타는 차, 폴스타 2입니다. 네, 오늘 추운 날이고 게다가 눈도 많이 온 날이잖아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차를 선택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폴스타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차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네, 폴스타 인테리어는 그동안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잘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인테리어예요. 요즘 들어서 자동차 회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죠. 내 집에 응접실 같은 공간을 만들겠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앞장선 브랜드가 바로 볼보입니다. 이 인테리어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가정집에 있는 인테리어 같은 느낌을 자아내죠. 특히 이런 거 직물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부분이 가정집에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우레탄 같은 경우에 많은 메이커들이 가죽 느낌이 나게 합니다. 패턴을 가죽처럼 찍어요. 그런데 이 차는 직물이 기본이고 거기에 우드가 있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드 느낌 그리고 직물 느낌을 잘 배합시켜놔서 실내가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아리아,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노래 틀어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블루투스를 왜 맨날 연결해야 돼? 적어도 이 차는 연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폴스타는 처음 차를 살 때부터 3G망에 가입이 되고요, 무료로 가입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플로우, 이것도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자, 여기 문제없이 잘 갈 수 있을까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많이 와도 이 정도로 많이 온 곳에서 시승하는 건 처음이죠. 이런 길을 갈 때는 브레이크를 한 번쯤 밟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 보면 차가 얼마나 미끄러지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폴스타 2를 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폴스타 2는 그나마 가장 저렴하게 탈 수 있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5,490만 원 정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죠. 그런데 이런 퀄리티의 자동차가 나온다고? 야, 진짜 충격적입니다. 아마 이거 실제로 타보시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자동차로 느끼실 거예요. 파일럿 어시스트를 지금 켰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면 이렇게 핸들도 돌려주고요, 속도도 앞차랑 맞춰서 이렇게 가주기도 하네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생각보다 더 안정적인데? 잠깐만, 앞차가 급제동을 하니까 지금 급제동을 같이 해줬는데 이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운전을 잘해주고 있어요. 현대 HDA보다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아주 사뿐사뿐히 밟고 있고요, 저 앞에서 저 차가 브레이크를 할 때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차가 저 차의 브레이크를 알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런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차가 얼마나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철학이 있는 건 많은 메이커들이 쓸데없는 돈 XX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보가 안전만 강조하다 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자동차가 뭐 디자인 좋고 그냥 크기 크고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다들 가졌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안전에 대한 철학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철학은 결국에는 마케팅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 때 이거냐 저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그 결정 단계를 한 단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철학을 앞에 놓고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런 식의 결정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트렁크 공간도 살짝 보면요, 트렁크가 이런 데에 손잡이가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동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전동이에요. 아무튼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혜자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게 꽤 있습니다. 여기 쇼핑백 거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거리할 수 있고 여기도 고무줄이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없으면 짐이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꺼내려면 힘들게 되는데, 그렇게 꺼낼 때도 쉽도록 이렇게 별도에 세울 수 있는 이런 패널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많은 메이커들이 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메이커들이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뚜껑을 열게 되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 짐을 더 실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유용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어떤 차를 타볼까요? 아이오닉 6요? 오케이, 아이오닉 6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위장막을 썼을 때 몇 번 봤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렇지, 완성되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완성 상태라는 게 사실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싸제로 붙인 것 같은 물건들이 막 곳곳에 눈에 띄고 선들이 막 이 전기차의 인테리어 어떻게 만족스러우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전기차를 타보고서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가격은 대략 6천만 원 정도, 이 차도 6천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동차죠. 6천만 원, 6천만 원 하니까 요즘은 무슨 강아지 이름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6천만 원이면 제네시스 GV80의 가격이에요. 근데 그렇게 비싼 자동차의 인테리어하고 비교하면 뭐야 이게 이런 느낌이 들죠. 요거를 요런 소재로 만든다는 게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이러고서 테슬라를 욕해요? 테슬라에서 이런 거 하나라도 있으면 나와보세요. 테슬라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전기차의 인테리어는 왜 이래야 하는가? 당연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이 수익성이 너무나 낮은 게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뭐든 외주를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이런 뭐 디스플레이, AVN, 뭐 공조장치 다 외주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외주로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는 가장 비싼 부품은 뭐다? 배터리거든요. 이 배터리가 가장 비싼데 그걸 LG, 삼성, SK한테 사오잖아요. 그걸 사올 때 가격이 무려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자동차 가격이 지금 6천만 원이라고 해도 절반 정도는 배터리 회사에 가는 거예요. 전기차를 지금 5천만 원, 6천만 원에 팔지만 돈을 간신히 맞출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기존 가솔린 차에 비해서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의 이런 소재감, 이런 것들, 그리고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원가 절감이 돼 있는 부분들, 이유는 있다. 뭐 그걸 이해해 주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인테리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줘야 되겠죠. 무선 충전 패드를 한번 놓을게요. 무선 충전 패드를 놓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져요. 이게 잠깐 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정지했다가 급가속해도 튀어나와요. 위아래로 다 튀어나옵니다. 이게 무선 충전 패드의 역할을 하는 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충전은 반은 되고 반은 안 되는 거죠. 잠깐, 근데 지금 이게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차가 김이 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 차를 시승하고 있는데 그동안 김이 서린 차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얘는 왜 김이 서리고 있는가? 누가 내기 순환을 해놨군요. 지금까지 탄 차는 다 수입차였잖아요. 내기 순환을 해놔도 꺼집니다. 무조건 외기를 가져오게끔 해놨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없고 내기 순환이 강제로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켜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전에 시동을 걸고 나왔지만 몰랐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수로 눌렀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이 현대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라이팅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오토를 끄면 밤이 되면 스텔스 차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메이커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오프가 된 다음에 다시 오토로 가게끔 돼 있어요. 돌아오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야
그래야만 다음번에 시동 걸었을 때 반드시 오토로 다시 켜지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꺼버리면 다음번 시동 걸었을 때 끈 상태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이오닉 5에 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괴상했죠. 시선을 너무 많이 뺏어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 차는 그래도 위치가 좀 앞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루기 좋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기능적으로 훌륭하다 어떻다를 떠나서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김이 서리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최초로 제가 아이오닉 5를 시승했을 때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김이 너무 서려서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들어서 김 서림 문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면 아이오닉 6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동차입니다. 기존까지 현대 기아차라고 하면 이 깡통 같은 느낌이 들었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깡통 느낌이 아니라 뭔가 꽉 찬 자동차, 뭔가 좀 든든한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고요. 이제는 전기차 어떤 형태든지 원하는 대로 바로 딱딱 찍어내 주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 5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그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가능성을 보여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작으로 해서 이 GMP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자동차들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오픈카라든지 좀 더 큰 대형 SUV라든지 이런 것들도 금방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드리프트가 그냥 되네. 약간 현대가 요즘 들어서 다이나믹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드리프트가 잘 되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 놓고 있네요. 사륜구동이지만 뒤쪽으로 힘을 많이 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더 재밌어서 좋긴 합니다만 사실 독특한 세팅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뒷좌석 머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 닿거든요. 약간 닿는데, 근데 뒷좌석 머리 공간이 이렇게 작게 뽑을 이유가 있나? 이 차는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는 자동차죠. 근데 문제는 이 공기역학이라는 건 아주 상대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도 물방울 형태면은 공기역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CD 값만 봐선 안 되고 이 CD-A 값을 봐야 됩니다. 이 차가 얼마나 큰 차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 CD 값은 이 차랑 똑같이 생긴 미니카를 줄여놔서 이만큼의 미니카도 결국에 똑같은 CD 값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의 형상에 대한 거지 면적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공기 저항은 이 차가 지금 가로로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세로도 굉장히 높은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적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공기 저항이 결코 작은 차가 아니죠.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 차에 이렇게 머리 공간을 희생할 정도였나? 이런 아쉬움은 남긴 합니다. 좀 더 머리 공간이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타는 차는 볼트 EV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시승하는 차 중에 가장 저렴한 차죠. 작년에 나온 차들이 다 5천만원대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합리적인 자동차, 기쁘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실내를 놓고 보면요, 이게 4천만원이라고? 인테리어도 지금 딱 들어오면 이게 너무 저렴하다. 핸들도 딱 잡았을 때 핸들이 손에 닿는 부분에 뭔가 자잘자잘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가죽 핸들이 이 뒷부분까지 좀 가죽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는 부분이 너무 없어서 이 뒤가 그냥 플라스틱이 만져집니다. 네, 토크가 굉장히 뛰어난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차가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으로 쭉 달렸을 때 우리가 타본 차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그런 실내를 보여주고 있네요. 물론 당연합니다만 이 정도라면은 지금 아이오닉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아이오닉한테 조금 미안하고요. 이 차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동차는 요즘 시대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쉬운 게 첫인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은 단편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 차가 전기차로서 가진 매력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매끄럽게 가속되는 느낌, 이 호쾌한 가속력, 이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의 완전함,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실 거예요. 이 차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디자인의 폐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디자인이 외관에서 스파크랑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경차 같은 차가 아니냐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크기를 놓고 보면 경차보다 훨씬 큽니다. 머리 공간을 놓고 봤을 때 거의 한 뼘이 나와요. 이 정도로 공간이 많이 나오는 자동차는 흔치 않은데, 이건 거의 어떤 면에서는 SUV에 가까운 형태의 자동차인데 경차하고 닮았다는 점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차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점 자체가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수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유지 보수도 좋습니다. 내구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토요타 내구성 좋다 해도 전기차보다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전기차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전기차를 그럼 누가 선도하느냐 라는 게 이제 관건이죠. 볼트는 벌써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정말 오래됐지만 이 볼트 팔 수 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못 팔고 있습니다.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기존까지 가솔린 자동차에서 갖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야 됩니다. 기존까지 가솔린 자동차는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자동차였다면, 이 전기차는 누가 이걸 더 생산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많은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테슬라와 거의 대등한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테슬라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메이커는 없습니다. 전무해요. 왜냐하면 마진이 그렇게 안 나오고 배터리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GM이 미국에서 2위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메이커지만 그래도 갈 길이 멀었다. 이 볼트 품질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아도 많이만 만들면 그래도 감사할 것 같은데,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잘 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더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인도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이어를 보면요, 미쉐린 타이어예요. 에너지 세이버 AS라고 하는 타이어인데 저연비 타이어로 나온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어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차는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구동력이 그만큼 많이 손실이 생기는 것 같고, 코너에서 약간 위태롭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전기차라면 어지간하면 후륜 구동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차는 모트라인 올해의 차에 빛나는 ID4입니다. 자, ID4 이 외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ID4 굉장히 잘 만든 자동차라고 생각하는데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나왔죠. 그래서 모트라인에서 올해의 차로 뽑은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이 차를 올해의 차라고 선택하느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타이어 아이셉트 아이온 X를 껴줬는데 이거 윈터 타이어에서 아마 시승차로서 제공을 해준 것 같고요. 사고 나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폭스바겐 차량 관리하는 쪽에서 조금 신경을 쓰신 것 같네요. 지금 보면 뒤쪽에 이렇게 드럼식 브레이크가 돼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드럼식 브레이크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최후에 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이 패드를 교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레이스카에도 뒤쪽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뒤쪽에 브레이크를 아예 장착하지 않는 차들도 많이 있어요. 이 차는 게다가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뒤쪽에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자동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드럼식 브레이크를 아예 없애버려도 달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느끼시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브레이킹에 전담하는 양이 8:2 정도 되는데, 실제로 급제동의 경우는 앞 타이어가 거의 대부분을, 거의 100%까지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타이어의 이 브레이크 디스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드럼식 브레이크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저도 싫어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자동차들은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제 드럼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될 거고, 앞바퀴도 결국엔 드럼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ID4는 정말 잘 만든 차 맞군요. SUV라고 하면서 SUV 아닌 차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이 차는 이건 확실히 SUV 느낌이 나는데요. 아이오닉5 약간 그런 차보다는 훨씬 더 시트 포지션이 높은 그런 자동차로 느껴집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눈길 사이로 가고 있는데 차선으로 인식을 해요. 눈길 사이에서 눈길 안쪽으로 지금 운전을 시키고 있어요. 약간 장애물로 인식을 해서 이 눈을 밟지 않도록 제 핸들을 좀 돌려주는 걸 볼 수 있네요. 차선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피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들을 잡지 않으면 계속 삥삥삥 안내하는 것들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뭐 소리를 또 시끄럽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안전벨트를 당겨서 경고하는 거 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엔 제동을 합니다. 자동차를 쿵쿵쿵 제동까지 하면 핸들을 안 잡을 수 없겠죠. 네, 그런 것들까지 해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달리는 느낌을 보면요, 정말 매끄럽고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네요.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아무리 욕해도 부족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 이거 진짜 옛날에 싸구려 자동차에나 있었던 거를 굳이 왜 갖고 왔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죠. 그리고 요거 커다란 디스플레이에 이렇게까지 정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내비게이션 안 됩니다. 전기차에서 내비게이션이 안 돼버리면 어떡해. 전기차는 충전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죠. 한국형 내비게이션 넣는데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야 그거 내가 몇 대 판다고 그걸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죠. 브레이크는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완전 전동 브레이크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겠지만 폭스바겐은 브레이크를 전동화했습니다.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앞으로 나간 거, 이게 아주 이상한 지점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전체의 문제인데, 브레이크라는 거는 운전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인간은 컨트롤하게 됩니다.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은 다르잖아요. 그냥 브레이크를 했을 때 차가 완전히 서면 그때부터는 정지 마찰력이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떼도 정지 마찰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와 완전히 서 있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차가 서 있으면 약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돼요. 이 사람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구만, 앞으로 좀 더 가란 얘기구만 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이 전자식 브레이크에 조금 에러가 있어요. 폭스바겐 그룹은 요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접촉사고가 나게 돼요. 이게 뭐 큰 사고가 나지는 않겠지만 앞차를 자기도 모르게 슬금슬금 가서 통 받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ID4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저렴해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 브레이크가 완전 전자식인 거,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지점이지만,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좋은 자동차로 추천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i7을 한 3일 동안 시승했어요. 3일 동안 시승했으니까 꽤 타봤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국내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타보도록 하죠. 차가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거. 차가 덩치가 크니까 다이나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 차는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한 BMW예요. 럭셔리함과 스포츠, 사실 그 둘은 조합하기 쉽지 않죠. 최고의 럭셔리와 전기차, 이 둘을 조합하는 것도 사실 그다지 와닿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여러 개의 전기차를 시승했지만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엉성합니다. 싸구려예요. 인테리어를 다 싸구려로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파워트레인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가격대로 맞추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실내가 후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클래스와 EQS의 실내에 격차가 생기는 건 바로 그런 이유죠. 근데 이 차는 어떻게 됐는가? 이 차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최고의 럭셔리는 당연히 이래야지 라면서 럭셔리를 극대화시킨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ID8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자체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죠. 온도 조절 같은 걸 했을 때 사실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열선을 뜨겁게, 차갑게, 핸들을 더 세게, 약하게, 뭐 이렇게 단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일단 이 기능 자체는 굉장히 똑똑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정보인데 그걸 굳이 요만큼을 옮기는 거예요. 이런 게 조금 웃긴 거죠. 이걸 왜? 조금씩만 좁히면 한 번에 다 들어가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 외의 부분은 굉장히 멋집니다. 옛날엔 드라이브 모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마이 모드라고 해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엔진의 사운드라든지 총체적인 이런 연출을 한꺼번에 해준다는 거, 이런 모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 들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간 EV6 같은데. EV6?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습니다. 익스프레시브? 와, 진동에서 등에서 진동을. 사운드가 어떤 느낌이세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 같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은 소리라서 자꾸만 이 소리를 더 듣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거 하스진모 아니야? 하스진모? 인터스텔라 아니야? 이 우주 속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사운드가 나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지? 가속 감속은 막 랜덤하게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랜덤하게 벌어지는데도 이 사운드가 마치 음악처럼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정말 멋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모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시어터 모드, 뒷좌석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 나를. 뒷좌석에 앉은 승객들에게 최고의 그런 시간을 선사하겠다라고 할 때 시어터 모드를 켜면 이 스크린이 닫히고 뒤에 스크린이 내려오고 동시에 모터의 사운드, 주행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만큼 조용하게 이제 뒤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시어터 모드도 굉장히 멋진 모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포츠 모드. 좀 전에 말씀드릴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갔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속도가 몇 킬로냐면 100킬로야. 속도계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그런 속도감을 보여줘요. 네 바퀴를 다 서스펜션을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 있죠. 에어 서스펜션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쪽의 바퀴를 올려줍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기 전에 서스펜션을 높여서 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폭을 더 크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로크가 길어지면서 이 과속 방지턱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이렇게까지 부드러운 자동차가 흔치 않은데 수입차인 걸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서스펜션을 보여주네요. 게다가 코너링을 할 때 이렇게 코너를 심하게 들어가도 이 코너에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 반대편을 올려주고 이쪽을 좀 낮춰주는 이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놀랍죠? 수많은 공정한 투표 끝에 올해의 차를 선정했습니다. 이 자동차 전문기자협회 올해의 차고요. 제가 선택한 올해의 차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올해의 전기 크로스오버 폴스타2가 차지했습니다. 폴스타2를 보면요. 이 전기차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충실하게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안전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서 올해의 크로스오버가 되는데 손색이 없는 자동차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의 전기 SUV 놀랍게도 ID4입니다. 모트라인 대단한데요. 아니 이거 올해의 차로 뽑으셨는데 그럴만한 차였네요. 이 많은 기자들이 다 모여서 차를 선택했는데도 이 차가 올해의 전기 SUV가 됐습니다. 그만큼 ID4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자동차고 여러가지로 두루두루 만족스러운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크기면 크기, 전비면 전비, 이 실내 공간이면 공간, 가격이면 가격까지. 가격이 지금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입 SUV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ID4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의 전기 세단은 i7이 선정됐습니다. 사실 i7을 가리켜서 이거 최고의 세단이다 얘기하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세단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모든 세단 중에 가장 조용합니다. 왜냐면 전기 세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 세단은 없었던 게 아니잖아. EQS도 있잖아 생각하실 텐데 EQS는 최고의 자동차의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은 차가 아니죠. 이 차는 최고의 자동차의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었기 때문에 EQS보다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럽고 더 크기도 크고 더 럭셔리함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BMW 7 시리즈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i7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포르쉐 타이칸이 있어요. 포르쉐 타이칸을 많은 분들이 뽑아주지 않는 자동차가 됐죠. 타이칸 왜 저렇게 됐을까? 포르쉐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로 전환하면서는 포르쉐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 가지 차들을 봤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 모카가 뽑는 올해의 차 어떤 차일까요? 바로 BMW i7입니다. BMW i7은 전기차, 가솔린 통틀어서 가장 우수한 성능, 가장 정숙한 승차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의 차가 될 만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 외관에서 럭셔리한 자동차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은 자동차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실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럭셔리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실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트의 이름이 모카 시트. 그렇기 때문에 또 가산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2023년 M4T BMW i7으로 선정했고요. 자동차 전문기자협회 올해의 차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이 올해의 차라고 해서 더 뛰어난 자동차다, 더 최고의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모두가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자동차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자동차는 어떤 차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기환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